이 바닥에 놓인 물체한테 힘을 가할 건데 먼저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거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할 겁니다. 오른쪽 방향 힘을 가할 거야.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2m만큼 이동시켰어. 일한 거 안 한 거야? 일한 거죠.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에 대해서 일을 했고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1m를 위로 올렸어. 그지? 위로 올렸습니다. 1m 올릴 때는 위로 힘주죠. 위로 힘줘서 1m만큼 올린 거니까 힘을 준 방향과 이동시킨 방향이 어때요? 같죠? 이것도 일한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일을 했고요. 여기서 위로 올릴 때도 일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라고 했을 때 이 가라는 루트를 통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 자, 내가 힘을 얼만큼 줘야 돼?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니까 이거를 마찰력만큼 힘을 줘서 이동시켰다,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중력과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릴 때는요. 중력을 이기고 일하는 거지, 이거는. 중력이 아래로 당기는 걸 이기고 일하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건 중력에 대해서 일했다고 표현하고요. 옆으로 밀 때는 마찰력을 이기기 위해서 일한 거니까 마찰력에 대해서 일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가루트 봐봐. 이 가루트는 먼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서 두 가지 일을 더하면 전체 한 1의 양이 나올 겁니다. 나도 볼게요. 나는 먼저 들어 올려. 들어 올린 다음에 일로 가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때요?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지. 마찰력이 있니 없니? 마찰력이 없는 겁니다. 마찰력이란 마찰을 할 때만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떠 있을 때는 마찰력이 없으니까 이때는 일하는 게 아니야. 들고 있을 때는 위로 힘을 주고 있고요. 이동은 일로 시켰죠. 아까 물체를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바로 이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 나의 경우에는 일한 양이 뭐밖에 없다. 위로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이 일의 전부고요. 여기서 일로 시켰을 때는 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일은 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중력에 대해서 한 일만 일로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로 가는 경우와 나로 가는 경우가 일의 양이 좀 다를 거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배운 것들이 종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볼게요. 좀 쉬운 거로 가볼까요? 이 사람이 바닥에 있던 물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렸어요. 자, 들어 올릴 때 힘을 가해야 되죠? 힘의 방향은 윗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동시킨 방향도 윗방향이죠? 그러므로 일한 겁니다. 일을 얼만큼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물체의 무게, 이 물체의 무게만큼이죠? 무게는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9.8 곱하기 m이 물체의 무게고요. 그 다음에 뭐야? 높이는 들어올 높이 h라고 한다면 9.8 곱하기 h만큼 일을 한 겁니다. 일한 만큼 뭐가 생겼어? 위치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P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이 단어는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이 P가 위치 에너지구나 라고 지금 일단 받아들여 줄게요.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1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9.8 mh라는 공식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될 겁니다. 그때는 왜 힘을 줘야 돼? 중력 때문에 힘을 줘야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위로 올려놓은 물체는 뭐가 생겼어? 위치 에너지가 생겼을 테니까 위치 에너지 가지고 쿵 떨어지면서 일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내가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맞죠?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고요. 에너지가 있으면 또 쿵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과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일의 단위도 줄을 사용을 하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똑같이 줄을 사용합니다. 과학에서 단위가 똑같으면 둘은 완벽하게 같은 물리량이라서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호환이 가능하게 돼요. 바로 대표적인 게 1과 에너지입니다. 1과 오늘 배우는 저 제목이죠. 1과 에너지가 대표적으로 단위가 똑같아서 완벽하게 둘이 호환이 가능한 물리량들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치 에너지 얘기했었는데 다음 장 볼까요? 자, 이 질량 m짜리 물체를 1h 높이만큼 질량 m짜리 물체를 h만큼 높이를 이렇게 올렸을 때 나는 이 녀석이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9.8 mh라고 구하죠. 9.8 곱하기 아까 썼죠? 질량에다 m 쓰고요. 높이 a 써서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거 EP라고 써놓을까요? 위치 에너지 EP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꾸 기호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런 텍스트 말로 설명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다 기호로 설명을 하고 기호로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보여주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미리미리 좀 익숙해지게 좀 많이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치 에너지는 EP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M이라고 표현을 하고 H, 높이는 H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꾸 선생님이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익숙해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구하자구나 라고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재밌는 건 요겁니다. 봐봐. 자, 이 옥상에 어떤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구해볼게. 9.8 곱하기 질량 얼마? 2. 그 다음에 여기다 H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죠? H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로 떨어질 거냐에 따라서 H 값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옥상에 있는 물체가 베란다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높이가 다르죠? 베란다까지는 3m밖에 안 되고요. 바닥까지는 5m입니다. 어디로 떨어질 거냐에 따라서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옥상에 놓여져 있죠? 옥상에 놓여져 있는 물체인데 너 어디로 떨어질 건지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을 다르게 매긴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 베란다로 떨어질 거예요. 베란다까지는 3m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 3m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몇 미터 집어넣어야 돼? 5m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준면. 어디로 떨어질 거냐?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그 기준면. 기준이 되는 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떨어질 거냐가 저 위치 에너지를 결정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너 어디로 떨어질 거야? 기준면이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떨어질 때 가장 위치 에너지가 많겠어? 당연히 지면에 떨어질 때가 가장 위치 에너지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 베란다로 떨어질 때가 두 번째로 위치 에너지가 많을 거고요. 옥상으로 떨어지면요. 말도 안 되지만 옥상에서 옥상으로 떨어진다는 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0인 겁니다. 문제. 옥상에 있는 저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옥상이 기준면이 되면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우리가 좀 고정관념 버려줘야 돼요. 옥상에 있는 물체라고, 되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가 무조건 엄청 많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면이 옥상이 돼버리면, 옥상에 있는 물체가 기준면이 옥상이 돼버리면 높이가 빵이 되는 거니까,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게 돼요.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런 말들로 우리를 낚시질을 하게 될 겁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방금 다시 배웠던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곱하기 m 곱하기 h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자, 질량입니다.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하니까 비례하는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야. 질량이 커지면 클수록, 질량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도 같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에너지 값이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에너지 값이니까 질량이 커질수록 에너지도 많아지는 거 보이죠?
함께 많아지는 그래프가 이런 질량과 위치 에너지 비례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 높이하고 위치 에너지도 서로 비례 관계죠. 그래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많아지는 걸,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같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비례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하고 위치 에너지도 비례 그래프입니다. 이런 관계, 질량과 위치 에너지 비례한다는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요. 높이하고 에너지도 서로 비례한다는 걸 관계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아까 잠깐 실험을 통해서 구해진 거다라고 했는데, 질량 m짜리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써놓을까요? 이 K라고 씁니다.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력은 V라고 표현합니다. V. 속력의 제곱이 들어가죠? 속력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란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죠. 여기 질량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하고 서로 비례하는 그래프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속력의 제곱 보이죠? 체크, 속력의 제곱이야. 속력의 제곱에도 그냥 비례하죠. 속력의 제곱에도 비례하니까 속력의 제곱에도 그냥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 그래프를 딱 준 다음에 여기다 속력의 제곱을 안 주고 그냥 속력을 줘, 속력. 그냥 속력을 주고요.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를 준다면 속력하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바뀝니다. 자, 이게 속력이라고 써있는지 속력의 제곱이라고 써있는지를 잘 보고서 그래프 형태가 서로 달라질 거다라는 것까지 좀 미리 소개를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게 이거라고 한다면 약간 응용해서 속력의 제곱이 아니라 속력이라고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문제 풀면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볼까요? 자, 이 그림만 더 봐봐. 그림 보면은 이 수레가 V라는 속력으로 붕 오고 있다가 나무도막에 꽝 부딪혀가지고 밀어낸 거야. 밀다가 멈춘 겁니다. 멈춘 그림이야. 정지까지 한 그림입니다. 자, 이 나무도막이 지금 여기까지 이동했죠. 나무도막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힘을 가해서 이동시킨 거니까 일한 겁니다. 누가 일했어? 수레가 일한 거야. 수레가 자기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한 겁니다. 자, 이 그림 딱 보고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나무도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나무도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했다. 그래서 FS 보이죠?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그림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이제 2분의 mv제곱 1에 하면 FS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걸 이제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공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됐구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마찰력이 얼마인지를 맞춰라라는 문제 또는 이동거리가 얼마인지를 맞춰라라는 문제 이런 문제로 전환이 되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볼 거니까 우리 개념적인 퀴즈 정리하고 나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시간이 되려나? 최대한 해보자. 129쪽에 개념 확인 퀴즈 있죠? 129쪽에 있는 개념 확인 퀴즈 거기 좀 빠르게 채워볼게요.
과학에서의 1은 물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무슨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이랬다라고 표현합니다. 1번은 힘이고요. 2번. 이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다. 힘하고 이동 거리를 곱한 걸 뭐라고 하냐? 1의 양이죠. 또는 1이라고 쓰면 됩니다. 1의 양 또는 1. 세 번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죠?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도 이야기해줬던 부분이에요.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일단 139쪽인가요? 139쪽까지 문제 푸는 거 문제 쫙 풀어보고요. 그리고 근데 하나하나 좀 어려운 사람들, 문제 푸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한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틀리면 고쳐보고 그리고 잘 풀리는 사람은 쭉쭉 풀면 되는데 혹시 막히고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공부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뒤에 문제 풀 때는 좀 잘 풀릴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풀어서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하나 풀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그쪽까지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일단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와보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이 많아도 괜찮아요. 질문이 많아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한번 해보고 여기 문제는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파트니까 제가 좀 너무 어렵다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좀 좌절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해서 알아가는 시간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이동하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